머리카락 한 올을 상상해보세요. 그 굵기가 약 7만 나노미터입니다. 지금 세계가 싸우는 전쟁터는요, 그 머리카락 굵기의 딱 4만 분의 1, 2나노미터 공간입니다. 2026년 4월 수원 삼성전자 협력사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박준혁 씨, 45살. 그는 오늘 아침 출근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뉴스 알림을 받습니다. 삼성, 테슬라 AI 칩 23조 원 수주 확정, 이제 양산이 문제다. 버스 창밖으로 삼성 로고가 박힌 공장 건물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박준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사실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23조 원 수주라는 숫자는 이미 작년 7월에 공식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로 박준혁 씨 통장으로 흘러들어오려면 하나의 결정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삼성이 이 나노 공정 수율을 안정화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 나노 GAA 공정의 수율은 업계 추정 기준 60%대입니다. 불과 지난해 11월만 해도 37%였던 수율이 올해 1월 50%를 넘어선 데 이어 2월 들어 60%대에 진입했습니다. TSMC의 같은 세대 공정 수율이 70에서 80%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지만 개선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생겼습니다. 이 나노 공정 시제품 생산, 즉 MPW 일정이 당초 4월에서 약 6개월 연기됐다는 소식이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AI6 칩의 차량 탑재 일정도 2028년 전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주는 확정됐지만 박준혁 씨의 통장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23조 원짜리 테슬라 수주는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그리고 박준혁 씨의 퇴직연금안에 담긴 삼성전자 주식은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오늘 연결경제학이 그 실타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는 패블리스 회사들이 설계한 칩을 위탁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칩을 설계만 하고 실제로 찍어내는 일은 TSMC나 삼성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71%, 삼성은 6.8%. 이 숫자만 보면 삼성은 완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전쟁이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TSMC 하나로는 전 세계 물량을 다 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AI 붐이 터지면서 TSMC 라인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고 테슬라, 아마존, 구글은 제2 생산 기지를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AI5 칩은 TSMC에 맡기고 후속 AI6 칩은 삼성으로 공급망을 이원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다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역사적 맥락을 짚어볼게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TSMC에게 뒤처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당시 삼성은 애플 A9 칩을 TSMC와 함께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만든 칩이 TSMC 제품보다 발열이 심하고 배터리 소모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이 소식은 갤럭시 게이트에 버금가는 충격을 줬습니다. 애플은 이후 TSMC로 완전히 넘어갔고 퀄컴, 엔비디아도 차례로 TSMC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삼성은 2019년부터 이 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독립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을 도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GAA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혁신한 기술입니다. 기존 핀팻 구조에서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양쪽에서만 감쌌다면 GAA는 게이트가 사방에서 채널을 완전히 감싸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수도꼭지가 더 정밀하게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덕분에 전력 효율이 향상되고 발열이 줄어들며 같은 면적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 기술을 TSMC보다 먼저 도입한 건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먼저 도입했다는 것과 잘 만든다는 것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초기 3나노 수율은 업계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삼성에 칩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고객사들이 속속 TSMC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변화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 AI6의 생산을 삼성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수주 규모는 약 23조 원. 2025년 7월 28일 삼성전자가 공식 공시를 통해 확정한 사실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단일 고객 최대 계약입니다.
이후 2025년 11월에는 AI5 칩까지 추가 수주에 성공했고 2026년 1월에는 테슬라 3세대 도조 슈퍼컴퓨터 칩 제조도 수주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한 건의 계약이 왜 중요하냐고요? 테슬라 수주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신호 하나가요, 삼성 파운드리는 믿을만하다는 업계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레퍼런스가 쌓이면 다음 고객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실제로 현재 퀄컴, AMD, 구글이 삼성과 수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능력과 메모리 경쟁력을 결합한 턴키 전략이 완성되면요, TSMC가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무기가 생깁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원스톱 쇼핑입니다.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까지 하나의 공급망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고객사는 납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삼성이 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바로 이 나노 공정 수율입니다. 수율 60%대 진입, 박준혁 씨. 협력사의 고용 전환점 수율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왜 박준혁 씨와 직결될까요? 삼성 파운드리의 협력사 생태계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포토레지스트, 가스 공급, 정밀 부품 조립까지 이 모든 영역에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박준혁 씨가 일하는 회사도 그중 하나고요. 파운드리 라인이 풀 가동될 때 협력사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현재 이 나노 수율은 60%대로 진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율이 60%를 돌파해야 협력사 발주가 의미 있게 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지금 막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겁니다. 동시에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도 올해 2월 기준 8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MPW 일정이 6개월 연기된 것이 변수입니다. 수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대량 양산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지연되면 협력사 발주 증가 시점도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이 나노 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테일러 공장 양산을 본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협력사 발주는 평균 20에서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수율 개선이 정체되고 양산 일정이 추가 지연되면 지금 전환점의 신호가 다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급소 2. 테슬라 23조 원 수주, 삼성전자 주가의 현재와 앞날. 테슬라와의 계약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수주 확정 발표가 난 2025년 7월 28일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 박스권을 뚫고 7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계약이 연간 약 2조 9천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최대 한 해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맥쿼리는 테슬라 계약 발표 직후 삼성전자 주식 등급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매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해 있습니다. 운용 포트폴리오의 30%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형주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주가 확정돼 주가가 상승하고 펀드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퇴직연금 잔액이 증가하는 거죠. 이 연결고리가 바로 박준혁 씨 자산과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한국 총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서 25%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 유입이 늘고 원화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이 안정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8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 여기에 중동 이란 사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 확대가 현실화되면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작동합니다. 환율이 50원만 내려도 박준혁 씨 가족의 생활비에서 수입 물가가 평균 2% 안팎 내려갑니다. 기름값이나 수입식품, 가전제품 가격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약 40만에서 60만 원의 구매력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율 개선이 더디고 양산 지연이 이어지면 환율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올라 박준혁 씨 가게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삼성 2나노 수율이 60%대 이상으로 올랐음에도 MPW 일정 지연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테슬라 AI6 양산은 2028년으로 밀리고 AI5 물량 일부는 인텔 파운드리로 분산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은 80% 수준에서 정체되고
협력사들에 대한 발주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딥니다. 박준혁 씨의 회사는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양산 지연 뉴스에 10에서 15% 조정을 받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잔액은 연간 기준 약 300만에서 500만 원이 줄어드는 충격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생활비가 월 4만에서 6만 원 추가 부담됩니다. 핵심 조건은 2나노 MPW 일정이 추가 지연돼 2027년 이후로 양산이 미뤄질 경우입니다. 삼성은 2026년 3에서 4분기 중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수율을 70에서 75%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MPW 지연도 연내 해소되고 퀄컴과 AMD의 수주 협상이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대비 15에서 25% 추가 상승하고 협력사 발주도 본격 증가합니다. 박준혁 씨 회사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신규 채용이 가능해지고 연간 기준 약 300만에서 500만 원의 퇴직연금 잔액 증가 효과가 생깁니다.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전문가 평균 추정 기준 약 50에서 60%입니다. 핵심 조건은 2026년 4분기 내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 및 수율 70% 돌파 여부입니다. 삼성이 2028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반도체 기술이 예상보다 일찍 상용화됩니다. 구리회로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기술은 현재 AI 서버의 전력 소비를 최대 40%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SMC는 이 기술 분야에서 삼성만큼 앞서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삼성이 광반도체를 2027년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상용화한다면요.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TSMC가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삼성을 유일한 공급자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대비 30에서 50% 상승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협력사 고용은 광반도체 생산 관련 신규 인력 채용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박준혁 씨의 퇴직연금 잔액은 이 시나리오 하에서 수년치 납입금보다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삼성 실리콘 포토닉스 팀의 2027년 양산 테스트 성공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준혁 씨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삼성전자 주식 분할 매수와 코덱스 반도체 ETF를 병행하세요. 삼성전자 주식은 이 나노 수율 뉴스와 양산 일정에 따라 단기 등락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코덱스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단일 종목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박준혁 씨가 매달 20만 원씩 삼성전자 분할 매수를 하고 또 20만 원씩 코덱스 반도체 ETF에 납입한다면요. 12개월 후 시나리오비 기준으로 약 7에서 10%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 협력사 고용 동향을 선행지표로 활용하세요. 협력사 채용 공고가 늘어나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희망퇴직이나 계약직 축소 뉴스가 보이면 수율 개선이 더디다는 경고 등입니다. 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삼성 반도체 협력사 채용 트렌드를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박준혁 씨는 오늘 저녁 잡코리아 알림 설정에 삼성 파운드리 협력사 생산직을 키워드로 등록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석 달 뒤의 이직 타이밍이나 부업 준비 시점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됩니다. 셋째, 달러 예금으로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세요. 반도체 수출 전망이 흔들리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집니다. 가계 자산의 5에서 10%를 달러 예금 또는 달러 RP 배분해두면 원화 약세 시 실질 자산 방어 효과가 생깁니다.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금리는 연 3에서 4% 수준으로 원화 예금 대비 경쟁력이 있습니다. 박준혁 씨는 퇴직연금 외 여유자금 200만 원을 SC제일은행 달러 정기예금에 넣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삼성 편이면 환율이 내려가서 달러 수익이 줄겠지만 그건 내 일자리와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니 괜찮다. 반대로 삼성이 무너지면 달러가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 해지, 즉 해지의 본질입니다. 오늘 다룬 이 나노 전쟁, 사실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AI 가속기 마하원과 엔비디아 GPU를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00002mm.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수원 공장 박준혁 씨의 일자리와 퇴직연금과 환율을 결정합니다. 박준혁 씨는 퇴근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뉴스가 아니라 증권 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매수 주문창을 열고 분할 매수 예약 일정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 알림도 설정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구조를 알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연결경제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